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쉼터, 케렌시아 마을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진 적 없으신가요?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며 나도 저랬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진 순간은요.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다독이다가도 문득 불어오는 비교의 바람에 마음의 등불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그런 감정의 파도를 겪곤 합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잠시 행복의 방향키를 놓쳤을 뿐입니다. 오늘 케렌시아 마을에서는 2500년 전의 현인, 노자의 지혜를 빌려 우리 마음의 방향키를 다시 찾아보려 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라는 뜻이지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온과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만족을 아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행복이 다가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발밑에 작은 풀 한 폭이 하늘의 구름 한 점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부, 즉 지족의 첫걸음은 바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보물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높은 산 정상에 있는 깃발처럼 생각합니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만 마침내 손에 쥘 수 있는 특별한 성취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노자의 지혜는 행복이 정상에 있는 깃발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내내 발길에 채이는 예쁜 조약돌이나 이름 모를 들꽃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어 본 적 있으신가요? 창문을 여니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주전자에 물이 끓는 정겨운 소리, 갓 내린 커피의 깊은 향기.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경이로운 순간들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감사일기가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참 맛있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나눈 통화가 즐거웠다. 산책길에 만난 강아지가 귀여워 미소 지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순간들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음미하는 습관이야말로 메마른 일상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우리들에게는 모든 작은 것들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낡은 앨범 속 사진 한 장에는 빛바랜 청춘의 웃음이, 손때 묻은 찻잔에는 누군가와 함께 나눈 수십 년의 온기가, 무심코 흥얼거리는 옛 노래가락에는 잊고 지냈던 순수한 시절의 추억이 스며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저 오래된 물건이나 지나간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내 삶을 빛나게 해준 고마운 존재로 다시 바라볼 때 우리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당신에게 고마웠던 순간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감사의 씨앗이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져 머지않아 그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11장에서 수레바퀴에 비어있는 중심 때문에 수레가 굴러갈 수 있고 그릇에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으며 방에 비어있는 문과 창문 덕분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없음의 쓸모, 즉 비어있음의 가치를 강조했지요. 이는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는 욕망은 오히려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을 모르고 갈증만 깊어지지요.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 사회의 특징을 불확실성이라 정의하며 사람들이 소유를 통해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쌓일수록 집이 답답해지듯 마음에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이 쌓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숨쉴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어느 시점을 지나온 우리에게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미니멀리즘을 넘어선 깊은 성찰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듯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상처나 후회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쌓아둔 잡동사니를 버리듯 남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헛된 체면이나 무거운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주부가 수십 년간 모아온 그릇들을 정리하며 이 그릇들을 다 쓸 만큼 손님을 치를 날이 올까? 자문하다 가장 아끼는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좁았던 찬장이 환해지고 그릇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하지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를 위한 걱정과 불안,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미련을 비워낼 때 비로소 지금 여기의 소중함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비워진 마음의 여백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스며들 공간이 생겨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이제는 놓아주어도 괜찮다고 그동안 애썼다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지 않을 때 진짜 자유가 열립니다. 노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밝게 빛나고 스스로를 옳다하지 않기에 그 존재가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기에 공을 이루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에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교의 덫에 너무나 쉽게 걸려듭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보이는 화려한 여행 사진, 성공한 자녀 이야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친구의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지금 내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시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에게는 사회적 비교를 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비교가 습관이 되면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평생 소원이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상추가 자라는 모습, 고추가 열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경이로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의 전문가처럼 잘 가꿔진 텃밭을 보고 난 후부터 자신의 텃밭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벌레 먹은 상추잎이 부끄러웠고 수확량도 적은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결국 텃밭 가꾸기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이웃을 이겨야 한다는 스트레스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교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앗아가고 삶을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나뭇잎은 하나도 없듯 모든 삶은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옆집의 화려한 장미를 부러워하느라 내 뜰에 핀 소박한 민들레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 그 길 위에 새겨진 수많은 발자국과 그 안에서 피어난 희로애락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만의 역사이자 위대한 서사입니다. 이제 비교의 창을 닫고 당신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세요.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고 나만의 빛깔을 사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진정으로 평화로운 영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함께 나눌 때 더 커지는 부를 경험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81장에서 성인은 쌓아두지 않는다. 남을 위해 애쓸수록 자기가 더욱 풍족해지고 남에게 베풀수록 자기가 더욱 많아진다. 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진정한 부유함이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나눔의 깊이에 있음을 역설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흔히 우리는 부자가 되려면 악착같이 모으고 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고여있는 물이 썩듯 움켜쥐기만 하는 분은 생명력을 잃고 오히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반면 흐르는 물이 주변을 풍요롭게 하듯 나누고 베푸는 분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조언 한마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툰 이웃에게 당신이 잘하는 요리의 비법을 알려주거나 정성껏 가꾼 화초를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 선물하는 것. 이런 소박한 나눔 속에 사람 사이에 정이 오가고 외로움이 사라지며 삶의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무언가를 나눌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 또는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높이며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즉, 나눔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인 동시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이기심이기도 한 셈입니다.
은퇴 후 무력감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책을 읽어주는 동안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을 벌 때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나의 재능과 시간, 마음을 흘려보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더욱 충만하게 채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한 미소 한 조각, 다정한 안부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나눔이 메마른 누군가의 마음에 단비가 되고 결국 당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무의자연, 즉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라는 시간의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을 곱씹거나 내일 처리해야 할 걱정거리를 떠올리느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마트폰 속 세상에 빠져 정작 눈앞의 소중한 대화를 놓치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며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체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기억의 흔적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신체적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차를 한 잔 마실 때 찻잔의 온기, 찬물의 색깔, 코끝을 스치는 향기, 입안에 머금었을 때의 맛, 그리고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우리는 복잡한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현재라는 시간의 가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지금 우리는 삶이 먼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완성되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임을 압니다. 아이의 재롱에 마음껏 웃었던 어느 오후, 노을 지는 하늘을 넋놓고 바라보던 저녁,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고요히 책을 읽던 밤. 이 모든 현재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걸작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 주어진 이 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은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염려는 바람에 날려보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의식을 바로 지금 이 숨결 속으로 가져오세요.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크고 유일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자의 말씀, 지족자부 만족을 아는 자가 부자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감사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비우며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날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당신이 누리는 건강,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이루는 귀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 가장 큰 부자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에서는 어떤 소중한 순간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행복을 나눠주시면 이곳 케렌시아 마을이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케렌시아 마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마음이 쉬어갈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